공개 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우리의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에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참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기분 전환 위해서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녹화날 앞에 맞춰서 꼬박꼬박 뿌리 염색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사실 뭐 일반인들뿐만 아니고요. 아이돌들, 뭐 우리 가수들, 연예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특히나 뭐 탈색머리 유지하느라고 붙임머리까지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진짜 이 화려한 무대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탈색을 하거나 붙임머리를 사용하게 되면 물론 무대에서는 멋있지만 붙임머리 무게 때문에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고 탈색약도 워낙 독하다 보니까 진짜 탈모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참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별명이 뭔지 머리카락이 이 데지털. 이 볼펜 같은 거 싹 들어가면요 아무리 흔들어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진짜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꼬시락 머리 있죠. 굵은 저 머리 있죠. 숱 많았죠. 아 진짜 이렇게 손을 딱 넣으면 이게 한 이틀 후에 빠져. 이렇게. 아 진짜라니까 이 정도 구성했는데. 야 이게 하루 딱 지나니 다르고 하루 지나니 다르고 이 색깔도 이상하게 다른 놈은 검은데 내 혼자 막 허해지더라고. 천연 탈색모. 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사회가 그러던데 그 새치머리 있다고 하나씩 아들 보고 뽑아라 사면서 뭐 10원 준다 100원 준다 사면서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나도. 아 우리 사회는 아가 3명이잖아요. 3명이 달라붙어서 뽑는데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 아유 아빠 이것도요. 대머리 되겠다. 대머리 되라. 이것도 한번 뽑으면 탈모가 생겨가지고 안 날 수 있으니까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는 명심하시소. 알았지?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면 우리 여성분들 머리 특히나 묶어야죠, 묶어야죠. 똥머리 국물이잖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똥머리를 했는데 이게 예전 같지가 않게 옛날에는 묶자마자 한 3번 정도 고무줄 끊어내고 난 다음에 네 번째 겨우 묶고 이럴 정도로 네네네. 숱이 풍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흐물흐물하고 숱도 얇아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아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똥머리를 너무 당겨서 묶으면은 두피에도 안 좋고 특히나 아침에 정신없어가지고 머리 덜 말리고 묶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두피도 상하고 그리고 탈모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우리 조심하기로 해요. 제가 이쯤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 대만의 의대에서 연구를 한 건데 네. 네 번째 손가락 있죠. 네.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길수록 남성 탈모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 네. 더 긴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그런가 네. 저는 탈모 약 예방 먹은 지 8개월 됐습니다. 지금 제 진짜로요? 머리 잘 나고 있거든요. 오! 네, 근데 진짜 이거 떨어지네? 재미로만 일단 보시고 네.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팔랑팔랑 기분들은 현혹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괜히 또 막 해보고 어머 저기 어떻게 내가 더 긴데 네 번째 손가락이? 그러게요.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연구는 연구일 뿐 오해하지 마시기. 오. 자, 우리 빨랑이의 병원 좋아하는 진 씨지만 어쨌든 진짜 좀 풍성해졌는지 일단 확인해 보고요. 오늘도 공개 클리닉 웰은요 현혹되는 정보 없는 올바르고 건강한 정보로 가득 채웠습니다. 네,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에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하나 둘 빠지는 머리카락. 나이든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탈모. 하지만 여성이라고 나이가 젊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라는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이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탈모 고민에서 벗어나 모나게 사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탈모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 이 탈모 고민이 참 큰데요. 오늘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 하실 건강주치 모셔봅니다. 피부과 전문의 박근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천만 탈모인을 대표하는 우리 치료진 선생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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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둥글둥글하게 살더라도 머리카락만은 모나게 살게 하는 피부과 전문의 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나게 살자. 네. 아, 근데 모나게. 성함부터. 원장님 성함부터가 뭔가 모근이 뭔가 그렇지. 건강해질 것 같고 성함이 또 근자가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천만 탈모인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네. 진짜 천만 명이 맞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진짜 그렇게 많을까요? 예, 사실 맞습니다. 우리 인류가 탈모 유전자를 50% 가지고 있거든요. 2명 중에 1명 가지고 있는데 어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중에 50%니까 2,500만 명이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남자 여자 중에 남자분이 탈모가 심하니까 또 네. 1,250만 명, 맞네. 아이들 어린이들 빼버리면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중에 한 명이야. 아, 근데 자, 이제는 뭐 그렇게 많다고 그냥 내비둘 게 아니잖아요. 이 탈모가 생기는 게 이유가 뭡니까? 뭐 또 매일 말하는 뭐 스트레스나 뭐 에이 60, 70 되면 다 빠지게 돼 있지. 나이나 뭐 이런 게 관련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관심 있어 하는 그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원인이 유전, 유전.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관여하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탈모가 많고 여자분들은 그 호르몬 양이 적기 때문에 시작하더라도 중년에 약간 머리숱이 줄어드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젊은이들한테 탈모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요즘 우리 먹는 식습관이 서구화된 식습관, 그러니까 콜라, 햄버거, 고기, 그리고 음주를 하게 되면서 과잉 칼로리가 불필요한 호르몬을 더 만들면서 최근에 탈모가 더 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우리 그 요즘에 제일 많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그 산성비 때문에 뭐 이런 비 맞고 이런 것도 많이 있나 옛날에 이거죠? 옛날에 그 말 많았는데. 사실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비 맞으면 대머리 된다고. 비 맞으면 옛날에 대머리 이렇게. 된다고? 네. 나도 많이 들은 말인데. 저희 우리 뭐 하루에 머리를 한 번 감아야 되나 1,000번 감아야 되나 아니면 뭐 빨래 비누로 감아야 되나 뭐 좋은 샴푸로 감아야 되나 이걸 한 걸 해야 되나 손톱으로 해야 되나 이거 살로 그리고 준비해야 너무 되나 그렇죠. 뜨거운 물로 감지 마. 그래 뭐 별별 이야기 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인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빠지고 산전비를 맞아도 안 빠지고 2명 중에 1명은 상승비를 빠지면 빠진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내가 탈모가 있으니까. 인구의 50%는 탈모 유전자니까. 그러니까 100명이 산성비를 맞아도 그 유전자를 가진 50명만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운명이네. 야, 탈모 운명론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데, 탈모로 고민하는 경우 우리 뭐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유형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어때요? 뭐 아시다시피 탈모는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탈모가 좀 더 심하고 젊으면 덜 심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심하고 이게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인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이 추가로 관여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머리숱만 보면 거의 뭐 70대 어른처럼 보인다든지 여자분들도 과거에는 중년 들면서 약간 머리에 힘이 빠졌지만 요즘 뭐 20대 아가씨들 머리숱이 굉장히 없다든지 맞아요. 탈모 그런 경우가 되게 고민하는 많습니다. 경우 많더라고요. 이제 이거 보시다시피 이 공상당 만든 제일 그 오른쪽 얼굴은 익숙하네요. 레닌인데 사회 TV 많이 예, 봤어. 이분 그 젊었을 때는 거의 뭐 저희 뭐 아이돌 수준이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계속 더 심해지죠.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네. 머리숱은 없어지는데 수염은 갈수록 더 어머, 많아요. 그러네요. 맞네. 왜 그래요? 이게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네. 이 호르몬은 위에 머리는 빠지게 하고요. 네. 옆에 머리와 눈썹하고는 크게 상관없고 네. 턱 수염이라든지 몸의 털은 더 많이 나게 합니다. 너무해. 머리로 보내지 왜 뭐. 그럼 면도 칼도 없는데 가운데 이 중간 단계 사진을 가리면 야, 같은 희한하다. 사람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같아요. 전 사실 보면서 같은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나도 헷갈렸는데 아니, 저는 약간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왜? 왜냐하면 제가 그 뭐랄까요 병에도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탈모가 살짝 시작할 때쯤 이상하게 저 다리털이 없는데 다리털이 갑자기 좀 진짜 숱이 많아지고 진짜요? 여기가 숱이 없어지고 여기가 다리털이 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이런 것도 하나의 전조 증상. 이거 봐요. 나 목이 메잖아. 울지 말고 얘기해. 울지 말고 얘기해. 맞아요. 전조 증상 맞을까요? 그 탈모가 생긴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탈모가 내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 그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털도 이미 조금 더 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숱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한 10만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20, 30% 줄어도 저희는 머리숱이 줄었다고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머리숱이 주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50% 이상 감소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의심할 때는 이미 내 머리숱은 한 50% 이상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부가적으로 이 식습관이 관여하기 때문에 탈모가 있는 분들은 그 전에 피 검사를 해보면 네.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도 이 탈모에 좀 연관이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식습관이 만드는 과잉 그 칼로리들이 그렇지. 이 부가적으로 탈모를 일으키는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잘 먹어야 머리도 잘 날 것 맞아. 같은데 되게 의외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뭐 그 머리털이 빠지거나 머리숱이 줄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애들 그 못 먹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런다 싶어서 막 단백질 장어 먹이고. 사와고 뭐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먹이는데 과거에는 그런 음식들이 스테미너 음식이었기 때문에 못 먹던 시절엔 도움되었는데 이제는 이미 영양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숨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탈모의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탈모를 진단할 때는 막 머리숱이 없다고 탈모입니다라 하지 않아요. 네. 이런 우리 남성 탈모, 여성 탈모는 아시다시피 탈모가 진행되어도 이 긴 머리하고 뒷머리는 평생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뒷머리하고 위에 머리 굵기를 비교하는데 아무리 머리숱이 없더라도 뒷머리와 앞머리가 굵기가 같으면 이분은 탈모가 아니고요. 뒤에는 굵은데 앞이 좀 가늘어져 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탈모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진단이 남성형 탈모, 여성 탈모 진단이 됩니다. 지금 김진 씨가 저 아까 숨기는 분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우리는 부정하는 분이거든요. 그냥 머리가 이렇게 봐도 화면을 봐도 뭐 거울을 봐도 뭐 조금 그래 뭐 에이, 한두 개 빠졌겠지 하고 부정을 했어. 근데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카메라가 이제 내를 비출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상대방을 비추기 위해서 카메라가 내 뒤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거 한번 딱 보건데 요 중간에 여기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거 이렇게 마주보는 장면 이렇게 지금처럼 찍을 때, 근데 네네네. 카메라 저 뒤에 있을 때 내만 비추면 되는데 요 뒤에서 이 사람 비출 때 내 비출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쓰는 따까리 같은 게 하나 떡 들어있더라고. 그때는 부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야 이거 참 깝깝하대 남은 인생도 있는데 부정하기 시작한 순간 사실 이미 탈모인 거예요. 그게 50% 넘은 사람이네요. 실제로 보면 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송년회 모임 갔는데 보통 뒤에서 이렇게 뭐 사진을 찍잖아요. 맞아요. 그 뒤에 머리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길래 야 임마 누구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지라? 옷이 자기 옷이랑 똑같더라.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깜짝 놀랐겠다. 진짜 놀랬겠지. 저도 저런 타입이에요. 와이프가 사진 찍어줘서 제 뒷머리 이렇게 많이 빠진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뒤에는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주변에 탈모약 드신다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스튜디오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분 이상 계신 건 아닌데 저도 먹고 있고요. 저도 먹고 우리 뭐 있고요. 스태프들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드라마 본 순간부터 먹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탈모약 드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약이 부작용은 없는지 또 실제로 그렇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약은 뭐 우리 아시다시피 뭐 암 치료하는 항암제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식약처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허가를 해준 약입니다. 이 약을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는 이제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 먹으라고 개발한 약인데 네. 요즘 다들 이제 젊게 지내시다 보니까 요즘 60대, 70대 분들도 약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는 100명 중에 한두 분, 두세 분은 뭐 성욕이 좀 떨어진다, 정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죠. 실제로 그런 이 분들도 얘기 있으고요. 아마 남성분들 있을 네. 때는 많이 서로들 하실 것 네. 같아요. 네. 이거 뭐야? 이 약의 효과죠. 그 약 먹으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특히 기존에 가는 머리가 있을 경우에 네.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윗머리 쪽에 효과가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약만으로 된 거죠? 이것도? 그렇죠. 약 먹으면 좋아지는데 네. 좋아진 상태에서 세월 가면서는 조금 더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오히려 이제 5년 후는 1년 후랑 사실 큰 차이는 큰 없어 차이가 보여요. 없어지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 저 약으로 저렇게 처리를 했다. 그러면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발 이식 수술이라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식, 방법이 좀 다양하게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저희 알려져 있기로는 절개 수술, 비절개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절편 수술, 펀치 수술인데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그냥 절개, 비절개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심는 거는 동일한데 뒷머리 후두부에서 모발을 채취할 때 네. 비절개 수술은 하나하나씩 펀치로 뽑아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그 절개 수술은 가늘고 길게 통으로 한 번에 이렇게 뽑아내는 차이죠. 네, 이렇게 한 줄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뒤에 그 뒷머리를 뺀 띠 이렇게 형태의 그 뭐냐 흉터가 생기겠네요. 그 이렇게 가늘고 길게 채취를 하고 나서 네. 봉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뭐 뒤통수 평생 볼 일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렇지. 절개든 비절개든 흉터는 수술 자국이 다 생기지만 우리 머리 속에 다 숨겨지기 있으니까. 때문에 두 수술이 다 많이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탈모 약에 대해서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서는 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병원 찾아가서 영상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이 모발 이식을 하러 오신 분들 많으신데 오늘 만나보실 이분은요 벌써 세 번째 네, 이식 탈모는 수술 하신대요. 직장 생활하면서 한 30대 중반 이후로 탈모가 심하게 이제 좀 생겼고 사회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없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었지만 주변 지인분 소개로 한번 심어봐라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2차도 심고 오늘 또 다시 또 부분적인 또 보완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머리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야, 근데 또 이식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만족하신 것 같으네요. 심어는 건 보기 좋다 그죠? 뒷머리에서 표시 안 나게 머리를 살짝 좀 해서 그 비절개 수술 방법으로 것 같은데. 한 500모 정도 여기 좀 앞에도 약간 그 가르마 쪽에 보강 좀 하고 뭐 뒤쪽에도 조금 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처음 비포 애프터인 것 같은데 만족하실 만해요. 그러네. 이번에 세 번째는 비절개로 한다고 하니까 좀 심어야 되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뒤에 흉터에 약간 뭐 심을 건데 여기 심고 앞쪽에 심을 건데 앞쪽 위주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한 300모에서 한 500모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뒤쪽에서 모낭을 하나하나 채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법은 절개를 하지 않고 하나씩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수술을 2번 하셨고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수술로 지금 3번째시다, 그죠? 근데 제가 처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절개 수술로 하셨고 오늘 세 번째는 요 비절개 수술로 할 겁니다. 국소 마취 후에 그 모낭을 하나하나 확대경을 끼고 이 튼튼한 모발을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 채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일단 쉽게 말해 구멍을 뚫어놓은 상황이고. 야, 아니 이게 상당히 집중력을 그렇지. 요할 것 같아요. 음. 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선생님께 집중하고 계시고, 이게 아, 이제 뽑은 거네. 모낭이네요. 저게 이제 300에서 500모 정도로 심어야 된다고 하니까 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와. 오, 근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시 또. 뽑은 걸 심는 거네요, 이렇게. 어머,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네. 쏙쏙 들어가요. 모발 이식할 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젊은 청년들 이렇게 탈모가 오게 되면 되게 그 M자 탈모가 많은데 그 M자에만 심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약을 먹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탈모가 조금씩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럼 수술을 할 때 그 이후에 빠질 걸 감안해서 보통 그 기존에 머리가 가늘어져 있는 뒷부분까지 좀 심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보면 이분도 보면 수술 이만큼 다 심었거든요. 보통 손바닥 하나 덮는 면적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다들 여기 M자 없는 데만 이렇게 딱 심어버리면 나중 되면 고기가 이제 뭐 도깨비 뿔처럼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술할 때는 그 부분을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고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자신감 가득 채운 만큼 말이죠. 앞으로 더 활기찬 시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느낌은 절개나 비절개나 큰 상관없어요. 이게 뭐 아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이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하고 나서 보통 제 나이보다 한 10년을 젊게 봐요.
다 모든 분들이 정겨보는데 제 자신도 거울을 보면은 자신감도 더 생기고 아무래도 사회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 모발 이식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수술하면 통증이 심할까 아니면 흉터가 많을까 되게 고민하시면서 요즘에는 또 각종 이렇게 뭐 SNS를 통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절개 수술, 비절개 수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어떤 탈모 정도와 그리고 모발의 특성에 따라서 절개 수술, 비절개 수술 둘 다 괜찮은 수술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절개 수술 방법, 비절개 수술 방법이 결정되었다면 심은 머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심은 머리는 긴 머리를 옮겨 심기 때문에 영구히 지속되지만 기존에 원래 있던 모발들이 세월이 5년, 6년 지나면서 또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 머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약, 바르는 약, 아니면 시간이 괜찮으시면 발모 관리를 꾸준히 받으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야, 네, 영상을 보고 오니까 이 영상에서 본 게 비절개 수술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어떤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비절개 이식 수술은 원래 네. 소규모 수술에 적합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은 그 흉터가 많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 네. 그리고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흉터가 잘 생길 분들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비절개 수술하게 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소규모에 적합하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 수술을 이용해서 네. 3,000모 이상 대량 이식도 많이 합니다. 기술이 진짜 좋아졌나 네. 봐요. 다만 이제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머리를 조금 더 깎아야 되고요. 또 펀칭 개수가 많아지니까 약간 불편함이 조금 더 따를 수는 있지만 비절개 수술은 그런 흉터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 아니, 그럼 절개로 이제 수술할 경우에는 이식이 대량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양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뭐 5,000개, 6,000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수술도 통증, 흉터, 결과는 서로 따로 있지가 않거든요. 개수를 많이 너무 무리하게 해버리면 이제 뒤에 통증이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하고 편한 범위 안에서 최대 모수를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아까 뭐 3,000모까지도 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이게 3,000모를 다 심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밭에 뭐 씨를 뿌렸다고 해서 무조건 새싹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거 아니지. 요즘 또 농번기여가지고. 네. 그만큼 3,000모를 다 심었다고 해서 네. 이게 다 생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생착률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네. 잘 네. 심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잘 자랍니다. 굳이 이걸 뭐 퍼센트로 설명드리자면 이전에 이렇게 저희가 그 두피에 1 곱하기 1cm 안에 타투를 하고 머리를 심고 이후에 얼마 자랐는가를 체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평균 뭐 90%, 93% 제일 정도 아래쪽에 보면 이제 예. 서바이벌 레이트. 예. 네. 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심었을 때 경우에는 10개 심으면 하나 빠지고 9개가 다 자라는 상황입니다. 괜찮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네요. 예, 아주 잘 자라고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아니 진짜 그게 제가 알기로 한 2, 3일 후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술한 다음 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또 뭐 며칠 경과를 지켜보다 나나 요 5개는 비실비실하고 5개는 잘 나는 거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야 됩니까? 그 하시는 일에 따라서 수술 이후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만 보통 저희 뭐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 이용해 수술하고 월요일 날 뭐 아무 문제 없이 퇴근할 수 있으시고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수술 다음 날에도 본인 할 일 다 하러 다니시고 하십니다. 과거보다 수술이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소중해. 자, 이제는 우리가 탈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들어가 볼게요. 네, 유독 좀 슬퍼 보여, 그죠? 유독 좀 앞머리 슬퍼 보여. 이상하게. 같은 우리 자. 클럽이네요. 자, 첫 번째 팩트 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머리에 열이 많으면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 머리에 열이 많으면 네. 이거는 정확하게 알죠. 자 하나 빠진다. 하나, 둘, 셋. 나는 엑소로. 나만? 근데 나는 왜 엑소로 왜요? 가느냐면 난 이거 사실 지금 난 모르겠어. 네. 모르겠는데 우리 외손자 중에 3명 중에 막내애가 뭐시마가 머리에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 뜬지 머리를 잡아보면
항상 야는 그 열나는 감기로 내가 오인을 내가 엄마한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 정도로 열이 많아. 그래서 머리에 열이 많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오 되면 글마가 빠질 거잖아. 그래서 일부러 안 빠지게 액션을 내가 들었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 중에도 진짜 왜 국밥 먹을 때 땀 비오듯이 흘리면서 그렇지. 두한증이라고 그게 있대요. 아, 이 친구는 우리 근데 머리숱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라 해라. 아니, 나는 우리 손자가 열이 너무 많아서 항상 어릴 때부터 안을 때마다 야 감기가 열난다, 감기가 열난다. 특히 지금 얘가 4살이잖아요. 그럼 코로나 3년을 그 했기 때문에 항상 코로나 때문에 열나는 줄 알고 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 그래서 머리에 열이 많이 나도 머리카락이 우리 아 때문에 엑스로 들은 거지. 자, 타미 씨. 저 같은